자본 수익을 얻는데 가장 불확실성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예요.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분을 가지고 압박하고 금융을 가지고 압박하고 탄소 국경세를 가지고 압박하고 대출을 가지고 압박하거든요. 한전이 적자본 30조 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 30조 원은 중독에 있는 석유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겠죠.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우리가 석유 유정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인류가 쓰는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꽂게 되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햇살 모핵과 김태양 서비스를 운영하는 H에너지 대표 함일한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 비전을 전공하였었고요. 이후 LG CNS라는 곳에서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난방비가 39%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똑같이 한 17% 올랐고 올해는 한 50% 오른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한번 올리고 이제 끝날 거야?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시작이죠. 난방비 포탄도 최근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전기요금, 난방비,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뉴스에서 봤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작년만 30조 원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공공기관들이 그 적자로서 메꿔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최근에 발표했는데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만 50% 올라야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관계돼서 우리나라는 난방비는 대부분 도시가스, 천연가스로 떼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난방비는 오르죠. 그런데 전기요금은 왜 오를까요?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연동되게 돼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우리 사실 전기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LNG 연료를 떼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이 시장에서 전기를 사서 우리 집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요금의 도매요금 체계는 그 시간대에 발전한 전기 중에 가장 비싼 연료가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체계가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장 비싼 연료가 천연가스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 때는 난방비도 오르지만 천연가스로 생산된 전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우리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죠. 여태까지 전기요금이 천연가스가 10배 올랐는데 우리 전기요금은 요만큼 오른 이유는 그만큼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오르냐를 저희가 물어봐야 돼요. 사실 중요한 거는 전기요금이 아닌 근본적인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오르는가인데요. 천연가스 가격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되는 있는데요. 여름에 폭염, 가뭄, 홍수, 겨울에 한파 이러면은 석탄이나 천연가스 연료가 급등하겠죠. 그 와중에 요즘 탄소 절약 경제로 가면서 석탄은 오염을 많이 일으키면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은 더 뛰게 되는 것들이죠. 이래서 21년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왔는데 여기에 하나의 점화가 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럽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탈피하다 보니까 먼 지역에서 에너지 찾게 됐고 그럼 그 지역에 찾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쪽에 불똥이 튀고 미국에 튀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뛰게 된 것이죠. 기후변화와 이런 에너지 안보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중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건물에 쓰는 에너지를 전기로 쓰는 것이고 냉방, 난방 전기로 하고 수송 부분, 자동차나 이런 것도 전기로 바꿔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전기를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한 번에 가는 건 힘든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전기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천연가스나 원전이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석탄은 줄어들고 있고요. 천연가스, 석탄 비중, 여태까지 석탄이 가장 많은 발전을 쓰게끔 돼 있었었는데 석탄이 줄어들면 이 천연가스가 대비하게끔 돼 있고 하지만 천연가스란 건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라든지 중동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면서 꺼려지는 면들이 있고 그 와중에 원전이란 거는 평균 건설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정확히 9.9년인데요. 바로바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050년까지 기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에너지 전력원의 신규 확대는 90%가 재생에너지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통상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에 집중된다고 하고 있고요. 세계의 자본 시장은
미래 석유인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의 전쟁이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미 새만금 시장에 태국 자본이 들어왔다고 논란이 많이 됐었었죠. 그 외에 잘한 맥쿼리라든지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를 거의 입도 선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 제도란 건 이거죠. 과연 인류가 환경이란 선의를 위해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자본시장의 선택으로 움직일 것인가 봐야 되는데요. ESG라는 거는 자본시장의 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 수익을 얻는데 가장 불확실성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 아니라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자본시장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잘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 그린 텍사노미라고 들어봤죠. 텍사노미. 그 말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안 쓰는 기업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출금리 올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백이라고 들어봤죠. 아리백이라는 거는 기업이 생산되는 생산물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업의 선택권인 것 같지만은 기업의 소유한 글로벌 자본들의 푸시죠. 이 주주 소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해. 그러면은 애플이 하고 구글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선언하면은 거기에 납품한 모든 기업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각별로 좀 차이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나서 한국에서 만약에 재생에너지 안 쓴다. 이거에 대비해서 자본은 무엇을 했냐면 탄소 국경세에 매긴 겁니다. 이 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안 쓰네 그러면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에 관세를 매길 거야. 탄소 국경세에 매긴 것이고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분을 가지고 압박하고 금융을 가지고 압박하고 탄소 국경세를 가지고 압박하고 대출을 가지고 압박하거든요. 글로벌 경제에서 이거는 각국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서바이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보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원자재가 된 거죠. 우리가 석유 가격이 뛴다고 물건 생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비싼 가격에 들어 사가지고 생산하면 익숙해지듯이 이제는 그 석유 자본이 재생에너지 자산에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자본 시장들이 미래 석유인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호황기인데 한전이 왜 작년에 30조 적자를 봤을까요? 안전하지 않은 거죠. 적자를 보는 기업이니까. 한전은 이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사서 우리 집에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구매가 원가가 오르는데 우리 집에 공급한 전기 가격은 규제를 받아서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한전이 그렇게 안전한 수익원이 되지는 못하죠. 작년에 한전이 적자를 본 30조 원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 30조 원은 중독에 있는 석유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겠죠.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되는 수익은 누구한테 기속이 되냐면은 에너지 자산을 소유한 석유 자본한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플랫폼을 통해서 개입자를 모아서 재생에너지 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석탄이나 화석연료도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로 발전하기 수백만 년이 걸렸던 것인데 지금 태양광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햇빛 에너지로부터 바로 그 순간에 전기를 뽑는 그래서 에너지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전체의 한 32%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도 12%, 중국도 우리보다 같은 9%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한 4% 쓰고 있고 점점 늘어나가겠죠. 일본은 우리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진이 나서 갑자기 에너지원을 못 찾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에너지 내가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존감 때문에 집이나 지붕들 태양광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우리가 석유 유정에 투자할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란 거는 햇빛은 무한한 것 같지만은 입지는 유한해요. 이 유한한 토지를, 입지를 누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세계적인 자본들이 이 재생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EU입니다. 지금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죠. 우선 저희는 전국에 있는 옥상 태양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 깎고 땅 파고 하는 태양광은 입지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공급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옥상들이 굉장히 넓혀져 있고 펼쳐져 있고 이 옥상만 활용하면 충분히 공급의 한계는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전력 산업에서는 막 소규모 발전소가 전국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운영 관리하고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저희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플랫폼 통해서 전국에 펼쳐져 있는 옥상 제한을 확보하고 운영 관리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죠. 태양광 모듈만 문제 없으면은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체계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조그만 발전소를 진단하는데 무수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걸 클라우드 플랫폼을 올려버리면은 전체가 쉐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료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에 펼쳐 있는 발전소들은 매일 우리 MRI 스캐닝 건강 진단하듯이 스캐닝하면서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이상 진단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에 투자를 하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하나의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체계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 시장의 특징입니다. 통상 우리가 발전소에 투자를 하면은 20년, 30년간 장기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력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투자 보수율을 보증해주는 체계가 됩니다. 수익을 보증해주는 체계가 됩니다. 국채에 상관없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고정가격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은 한전에 20년간 유가의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이 있는데요. 태양광은 연료비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구매 가격만 보증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장기 고정 계약을 통해서 매출이 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는 변수는 태양광 모듈이라는 것이 20년간 잘 가동이 될 것인가, 출력을 보증해 줄 것인가인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여기 걱정하는데 태양광 모듈사들은 우리나라의 한화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이 모듈 공급사인데요. 이들이 25년간 출력을 보증합니다. 보험으로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 망하고 망가지고 해요. 그런 분들 전문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구조거든요. 저희들 사업 구조는 플랫폼에서 각각에 펼쳐진 발전소들을 20년간 문제 없는지 진단을 하고 필요한 걸 유지 보수하고 운영 관리하는 체계로 그 리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체계입니다. 수익률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희들은 여기에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미합니다. 첫 번째, 수익률을 좀 더 최대화시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정 가격으로 계약하면 유가의 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이 안정적이라서 좋지만 지금처럼 중기 에너지 가격이 상승된다고 볼 때 무조건 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하면은 고정 가격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에너지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현물 시장에 판매를 합니다. 전기의 판매 단위는 1kWh라고 하는데요. 190원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물 시장 가격은 340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월 드림 모에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최대 14.5% 지급하는 체계도 정리를 해보면은 고정가격 체계를 통해서는 대략 한 9.0%의 수익이 지급되어 있는 체계가 되는데요. 현물 시장을 연동하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통해서 보너스 금리로 저희가 2.5%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추가 수익을 드림으로써 14.5%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컴 모엣이라는 상품인데요. 다른 말로 알뜰 전기 요금제라고 합니다. 모엣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가입하면은 가입비를 내고 출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합에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우리 집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200만 원 출자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매월 전기요금이 16,000원씩 할인돼서 1년에 19만 2천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할인율이 좀 더 커지겠죠.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이 발전을 하는 발전 사업자, 전기를 판매하는 전기 판매 사업자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서비스 중에 있고요. 연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모두 햇살 모햇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매월 드림 모햇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이 가장 좋으니까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14.5%의 수익이 지급되는 체계고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체계고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